예, 반갑습니다. 웨이트비 송기환입니다. 날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참석하신 분들이 적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발표하는 내용 들으러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좀 조심해서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이제 2017년 12월에 창립이 됐고요. 제가 이제 앞에 양력에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게임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게임 서비스들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개발사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저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보라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얼마 전 8월 21일 날 저희가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을 정식 런칭했고요. 현재 여러 다양한 개발사들, 훌륭한 개발사분들하고 연내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 컨텐츠들 개발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그 결과물들을 같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now in your daily life. 이번에 저희 UDC의 모토도 프루프 오브 서비스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서로의 장점을 얘기하고, 우리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성능들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데 비해서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주제들이 좀 갔었다라고 하면 아직도 좀 이른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블록체인이 이제는 저희가 늘 매일매일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으로 접근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 블록체인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한 컨텐츠를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선입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역시 여전히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개발사들이 뭔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를 구현하기에 너무 생소한 기술이죠. 여전히 굉장히 생소하고, 뭔가를 개발하려면 하나부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저희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그렇게 풀이 크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한 회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시작할 엄두를 내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양적인 팽창이 질적인 향상을 갖고 올 거라고 믿는데요. 블록체인은 사실 아직 양적인 거를 떠나서 사실 작은 시도들조차도 사실 지금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결국은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플랫폼은 그래서 블록체인을 전혀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해한다고 하긴 그렇고,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 굉장히 낮거나 한 번도 개발해보지 않은 기존의 개발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기존에 개발했던 경험 혹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 끝이 아니거든요. 만들고 나면 실제 사업에 그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백오피스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유저들의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저희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해야 되고, 유저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갑들도 관리해줘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사실 컨텐츠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저희는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이 아닌 다른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때 블록체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 그다음에 그 개발된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실제 사업에서 서비스하고 매출 지표들을 분석하고 유저들을 분석하고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까지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저희 플랫폼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서도 좀 강조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용하기 쉽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컨텐츠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회사가 어떤 과정과 어떤 기간을 거쳐서 저희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성능 경쟁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블록체인은 한 5만 TPS를 커버할 수 있어. 우리는 2000 TPS를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세상에 어떤 서비스도 하나의 어떤 인프라를 쉐어해서 서비스를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대규모의 MMORPG가 있다고 치면 아마 대략 한 10,000 TPS 정도? 그 정도의 성능은 최소한 보장돼야 수십만의 유저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필요하는 10,000 TPS는 단순히 그냥 10,000 TPS가 아니고 사실 성능이 보장된 항상 저희가 10,000 TPS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여러 방식으로 샤딩을 하고 여러 가지 최적화를 통해서 그 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랫폼은 역시 이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고 전문 검증 기관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작년 7월에 대중에게 이제 소프트 런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테스트하고 버그 픽스를 하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작은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서 검증을 했고요. 아마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플랫폼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실제 사업에 적용했을 때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백오피스들을 같이 제공합니다.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 지금까지 진행했던 로드맵이고요. 프로토타입부터 알파, 베타, 그다음에 소프트 런칭을 통해서 8월 21일 1.0 버전을 오픈했는데 현재 가장 가깝게 남은 저희의 이제 로드맵이라고 마일스톤이라고 하면 10월까지 해서 저희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 저희 보라를 클레이튼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쯤 되면 전체 이관 작업이 끝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클레이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 구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 블록체인과 그 수반에 돌아가는 토큰들의 구조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메인 블록체인은 당연히 클레이튼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KCT 형태로 저희 보라 토큰이 동작하고 실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토큰들은 내부의 서비스 체인을 통해서 제공되는 쉘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쉘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서비스별로 그 타입들은 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쉘들을 제공하게 될 거고요. 물론 당연히 NFT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라 툴킷들을 통해서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 혹은 뮤직이나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쉽게 적용되고 서비스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전체 구조 스택을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크게 세 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는 퍼블릭한 블록체인에서 저희 내부의 서비스 블록체인 간의 변환을 관장하는 토큰 매니저를 포함해서 보라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는 개발사들이 실제 저희 플랫폼에 연동해서 플랫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백오피스를 접근해서 개발할 수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맨 위에는 당연히 이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보라 아일랜드라는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거기를 통해서 유저들은 개인들의 자산이라든가 컨텐츠들을 즐기거나 뭐 자산의 변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뭐 모니터링이나 익스플로러는 제공되겠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플랫폼 구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크게 보라 아일랜드라는 시스템하고 보라 아토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보라 아일랜드는 유저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시스템이고요. 보라 아톨은 개발사가 개발을 연동하고 연동된 컨텐츠들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큰 매니저를 통해서 저희 내부의 서비스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고요. 개발사들은 REST API 형태로 제공되는 저희 SDK들을 통해서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OAuth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을 인증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게임 서비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서비스도 오래 서비스했었고, 이제 외부에서 만든 게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서비스 해봤었어요. 근데 저희가 블록체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술이자 플랫폼이기도 한데, 정작 이걸 일상적으로 저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서비스에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좀 장벽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블록체인들을 샤딩하거나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방법으로 각자의 필요한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문제예요. 그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래프가 이더리움의 풀 아카이빙 노드의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모든 데이터 히스토리를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증가해요. 지금 벌써 3테라가 넘었는데요. 이더리움의 TPS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굉장히 대규모의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블록체인을 서비스에 과연 적용할 수 있고 저희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카이빙을 통해서 서비스에 필요한 라이브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사이즈를 일정 수준으로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아카이빙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크기의 블록체인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항상 일정한 수준의 블록체인 사이즈 정도 수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어쨌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도 변조할 수 없고, 굉장히 그것들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이 갖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생기는데, 실제 굉장히 제가 많은 서비스를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고들을 겪었어요.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걸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뭐 개발자의 실수로 어떤 버그가 있는 경우, 혹은 운영자의 실수로 지급되지 않아야 될 재화들이 굉장히 많이 과다 지급된다거나, 뭐 한 100명에게 뿌려야 될 아이템이 한 100만 명에게 뿌려지거나, 이런 일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검수하고 아무리 검증해도 항상 이런 문제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그런 중요한 재화들을 담는 컨텐츠들을 만들다 보면 사실 개발사 입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큰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은 누군가가 개발자가
잠깐의 실수를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서비스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서비스가 망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뭐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예를 들면 암호화폐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 뭐 공을 몇 개 더 붙여서 뭐 한 몇억 원어치가 나갔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블록체인이니까, 원래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된 건 바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서비스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자리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정한 타임이라든가 특정한 블록 넘버 혹은 특정한 트랜잭션 이전으로 데이터를 롤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되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꼭 이래야 돼, 꼭은 이래야 돼라는 것들이 지금은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나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에 많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보완이 되고 여러 측면에서 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그런 장점들을 살리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좀 포함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좀 과감하긴 한데 이런 롤백 기능들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 롤백을 통해서 사실은 발생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가치 훼손, 이런 가능성들을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저희의 내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변경될 수 없는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앞에 좀 재미없는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의 실제 모습들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아일랜드는 유저를 위한 공간이고요. 그 우측에 이제 바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자산들, 아이템이나 토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각 서비스에 배분하거나 다시 통합하고 그것들을 이제 외부로 뺄 수 있는 기능들을 하는 일종의 지갑 같은 기능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컨텐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저희 플랫폼과 협의해서 서비스를 만든 그런 컨텐츠들이 이 안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어떤 컨텐츠들은 아마 링크로 제공이 될 거고 어떤 컨텐츠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실행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들은 컨텐츠들을 확인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톨이라고 아까 이제 개발사를 위한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개발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노드도 할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레지스트레이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를 레지스트하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서비스할 앱들의 인포메이션을 등록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OOS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 서비스하고 개발사의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영상 같은 걸로 표현했으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에셋을 매니지먼트하고 오퍼레이션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여러 가지 BI 지표들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정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고유 계정에 맞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선하거나 분석해서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단초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라군이라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라고는 뭐냐면 실제 이제 개발사가 저희 플랫폼에 SDK를 사용해서 연동을 하고 연동된 게임들이나 컨텐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아무리 아까 저희가 이제 롤백을 제공하고 뭐 안전장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사실은 바로 게임을 제작하거나 컨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에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곤이라는 공간에서 직접 만든 게임들을 저희 테스트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유저들을 대상으로 좀 검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화를 이루고 그 이후에 실제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연동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그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이제 파트너 중에 유니5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이퍼 캐주얼류의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5개의 게임들을 저희랑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개발사는 개발자가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기획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혹은 뭐 관련된 개발을 공부해 보신 적도 없고, 근데 저희 플랫폼에 저희 보라 플랫폼을 통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드는데 연동하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게임이에요. 당연히 이제 게임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있던 게임을 보라 블록체인 플랫폼에 연동하는데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게임이 이틀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게임들은 더 아마 짧은 시간에 해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게임의 복잡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시간은 좀 차이는 나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블록체인을 정말 다 공부하고 다 분석하고 이거에 맞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든 다음에 게임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회사들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컨텐츠를 가치 있게 만들 것이냐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언제나 컨텐츠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보지 사실 이거 블록체인 썼느냐 안 썼느냐를 보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하고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뒷부분은 현재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려는 여러 좀 파트너들에 대한 컨텐츠를 간단히 소개드리고 마칠 건데요. 모두 연내 서비스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 3개 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플레이 도넛이라는 회사인데요. 커뮤니티 기반의 e스포츠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개최하고 그걸 통해서 보상을 얻고 이런 것들을 하는 순환 구조의 서비스예요. 현재 지금 월 한 40만 MAU를 갖고 있고요. 월에 한 200건 정도의 온오프라인 대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과 저희가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기 굉장히 좀 효율적인 구조가 아닌가라는 협의를 했고요. 현재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나 리그 오브 레전드, 제가 요즘 게임들은 잘 많이 모르는데 뭐 오버워치나 이런 게임들의 대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대회를 통해서 그 대회를 개설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순위에 따른 보상들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재화들을 다시 이 컨텐츠에 소진하는 형태의 어떤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저희가 설계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올 겨울 방학이 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출시해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류의 서비스들은 또 겨울 방학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큰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세븐 가디언스라는 게임인데요. 뭐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6년 5월부터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한 155개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200만 다운로드 이상 그리고 한 2천만 불 이상의 레베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아마 구글과 애플의 글로벌 피처들을 3번씩 받았고요. 현재 이 게임을 통해서 인앱 퍼처스라든지 게임 내 이벤트, 그다음에 이제 게임에서 발생되는 아이템들을 NFT 토큰화해서
사용자들과 거래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저희가 빠르면은 한 12월 전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그 웨스트 쪽에 가면 저희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 게임의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오늘 이제 처음 다 소개드리는 컨텐츠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그 카렛 게임즈라고 그 NC 넥슨 네오이즈에서 개발자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이미 이제 리버스 M이라는 MMORPG를 글로벌리 지금 성공시킨 회사입니다. 그래서 탑5 트렌딩, 그다음에 탑20 그로싱을 글로벌 마켓에 달성했고요. 아마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마 첫 번째 MMORPG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쪽하고 협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어포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MMORPG 내에서 만들어지고 사실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NFT 토큰을 통해서 옥션을 개설하는 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현되고 나면 실제 조금 더 좀 규모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블록체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나 의미를 가지고 서비스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지금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몇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아직 이제 그 BM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회사는 저희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제외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은 블록체인이 의미를 갖고 블록체인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거를 활용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어나야 되는 시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접근, 그다음에 사업적인 접근 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경험들을 토대로 개발사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고 나머지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나 사업적인 도구들은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좀 더 가치 있는 컨텐츠에 집중해서 좀 더 많은 컨텐츠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같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여러 컨텐츠들을 좀 제작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사실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서비스되고 그것들을 통한 피드백들이 또 플랫폼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개발을 하지만 더 많은 개발사들이 저희와 같이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블록체인이니까 뭐 그것만 가지고 어떤 시선을 끌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회사들을 좀 찾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에게는 저희가 다양한 기술적 지원 혹은 또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하는 파트너들을 많이 찾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예.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서브 체인의 신뢰성은 어떤 식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사이드 체인은 그 이더리움 게스 POA 버전을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했어요. 그래서 아마 메인넷이 클레이튼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아마 내부까지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까지는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것들이 퍼블릭한 영역에 있지 않고 프라이빗한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신뢰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각 프라이빗 블록체인당 노드를 한 4개 정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있고 이 내부의 데이터들은 저희 아까 플랫폼에서 말씀드린
그 보라 익스플로러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 블록체인 내 데이터를 익스포트 받거나 현재 데이터들을 언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들이 변조되는지, 혹은 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의 결과들이 올바르게 기록되는지, 아니면 이 게임의 결과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한 확률에 의해서 정말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전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만이 신뢰할 수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건 진정한 블록체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틀을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이 기업에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에 대한 기업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관건은 그것들의 신뢰성은 결국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투명함으로 사실은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들이 언제나 누군가에게 오픈돼서 검증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좀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증받으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 앱이 보라 체인과 직접 인터랙트하지 않고 보라 플랫폼의 REST API를 통해서 인터랙트하는 구조로 보이는데, 보라 체인 자체의 성능보다 보라 플랫폼의 성능이 보틀넥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불필요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건 제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성능이 저희가 제공하는 그 API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거친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만큼 굉장히 빠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API들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개발자들은 블록체인에 직접 액세스하기 위한 기술을 공부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개발사마다 편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고 많은 경험 있는 개발사들은 굉장히 쉽게 붙이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개발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능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검증한 바로 봤을 때는 어차피 누군가도 결국은 이에 맞는 자신만의 API를 만들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성능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의미 있는 저하를 일으킨 적은 없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준화된 API들을 통해서 누구나 좀 다양하게 빨리 쉽게 접근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계속 궁금하시면 저희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한 거하고. 근데 아마 저희가 만들면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롤백이 가능하다는 말은 게임사 혹은 D앱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사실 롤백 말씀드리는 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 롤백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개발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롤백할 수 있다고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저희 쪽에서 그것들을 검증하고 저희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개발사가 이것들을 실제 조작하거나 마음대로 롤백을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서비스를 멈추고 블록체인을 조작할 수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체인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요. 개발사들은 API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액세스하거나 해서 롤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API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트랜잭션 하나 때문에 블록체인 전체를 롤백하게 되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던 다른 트랜잭션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롤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트랜잭션 하나 때문에 그 트랜잭션 하나만 롤백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랜잭션의 타임라인 이전으로 돌리는 거라서 그 이외에 정상적인 트랜잭션이 섞여 있더라도 같이 롤백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대응은 블록체인인데 왜 롤백이 돼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 서비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롤백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롤백이란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되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서비스를 하는 전체 기간 중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잖아요. 사실 대규모 롤백이라는 건 대규모 롤백은 사실 수습할 수 없을 때 롤백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그 유저 특정한 유저 혹은 유저 그룹하고 대응 방안을 따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트랜잭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시점 이전으로 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롤백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잘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큰 매니저의 교환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까? 보라 토큰과 보라 쉘의 교환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세에 따라서 변하나요? 그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보라 쉘을 스테이블한 상태로 만들고자 했었어요. 근데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만들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그걸 스테이블한 코인으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세에 따라 변하지는 않고요. 교환 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프에 보시면 쉘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교환 비율을 설정해서 그 교환 비율대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쉘을 생성할 수 있고 개발사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교환 비율을 갖는 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은 일정하고요. 예를 들면 1000대 1, 뭐 100대 1, 아니면 뭐 1대 1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시세에 따라 변하게 돼 있진 않아요. 시세에 따라 변하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제 서비스에서 재화가 뭐 10개짜리 쉘이 갑자기 오늘은 뭐 1달러였다가 내일 뭐 50센트가 되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UI UX적으로 풀거나 뭐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암호화폐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번에 드린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송기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